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제10화. 오늘의 이야기는 아티스트로서 인사이드 아티스트가 좋은지 아웃사이드 아티스트가 좋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근데 한번 좀 해보려고요. 인사이드 아티스트랑 아웃사이드 아티스트에 대해서 경험한 게 좀 많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도 미대라 하면 있는 집 자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에 가면 뭐 예술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미술이 좋아서 사진이 좋아서 대학에 왔다 이런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 미국도 어느 정도는 조기 교육을 하고 미대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종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 영역이긴 해도 교수들은 대부분 백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시카고 예술대에 클락 데이비스라고 흑인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저 필름 수업 때부터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저희랑 한번 필드 트립을 갔었는데 서버브라고 해서 약간 낙후된 지역의 공장 같은 게레지 같은 느낌의 창고에 어떤 예술성 있는 낙서라고 봐야겠죠. 그래피티가 있는 건물 안에 이제 작품들이 이렇게 있었었어요. 그 공간에 가서 교수님하고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작품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학부생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너무 작품이 좋아요, 교수님. 되게 감동받았어요. 막 이러는데, 나중에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작품이 참 좋지. 근데 지금 여기서 전시하고 있는 작가를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라고 한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아티스트?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뭐 직업적으로 봤을 때 아웃사이드라고 그러면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뭔가 그랬더니 인사이드 아티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웃긴데 아웃풋 자체의 결과물은 아웃사이드 아티스트 작품이 더 좋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인사이드 아티스트, 쉽게 얘기해서 정규 교육을 받은 작가들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를 너무 많이 이제 작품성 있게 인정을 해주면 너네들이 미래에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대학을 4년제를 나오고 있는 대학의 정규 과정을 밟으면서 미술이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보다 작품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사실 잘 몰랐었어요. 왜 이렇게 편가르기 하듯이 얘기를 할까? 그리고 미국은 자유국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뭔가 평등할 것 같은데 특히 그분은 본인도 이제 흑인인데 명망 있는 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놀랐었어요. 근데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듣기 싫은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작가로서 공부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웃풋보다 인풋에 좀 더 중심을 두고 학업에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얘기를 길게 가면 제가 대학원 과정을 갔었어요. 프레시라는 대학원이 논문이 통과가 안 되면 이제 학위 디그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악명 높고 되게 어렵다고 하시는 논문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됐어요. 사실 2학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드롭을 하거나 페일을 당하면 한 학기를 2학점 때문에 또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리젝을 많이 줬어요. 논문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작가에 대한 조사인데 그때 다뤘던 작가가 히로시키 마토라는 작가였어요. 삼성재단에서 하는 리움에 전시도 했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거든요. 극장을 찍은 사진, 바다를 찍은 사진,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고요한 바다, 제주도 앞바다 아니면 세계 각각의 유명한 도시의 바다들을 이렇게 촬영을 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극장마다 르네상스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표현력이 뛰어나고 영화관이라기보다는 뭔가 극장의 분위기 있잖아요. 엄중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썼어요. 퍼스펙티브가 좋고 수평선에 맞춰서 평온하지만 엄격하게 사진 잘 찍지 않았나 장노출을 통해서 그것도 흑백이라는 톤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메시지적인 것보다는 이미지적인 것들을 많이 조사해가 갔는데 계속 리젝을 주는 거예요. 대체 뭘 다시 해오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내적인 면,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안드레 그루스키처럼 뭔가 전체주의고 좀 나치니즘적인 게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그런 생각과 사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여러분들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기억을 되새겨보면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교수님한테는 패스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막상 독일이라는 나라랑 일본이라는 나라의 전범 국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라의 제일 중요한 작가가 됐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그래서 사진 공부하면서도 이거 사진이 전부가 아니구나.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과거의 동기라든지 국가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었어요. 작품 자체의 어떤 화려함이나 고요함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사실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가 있죠. 장미셸 바스키아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라고 봐야죠. 앤디 워홀을 만나서 고도 성장했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이제 작품을 했는데 굉장히 기괴한. 그다음에 이제 인사이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지만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좀 실험적인 예술. 이 예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독일이라든지 일본에 비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작품을 보는 시선이라든지 작가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이 훨씬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학력이나 경험이나 캐리어를 좀 중시하는 걸로 보면 인사이드 아티스트가 조금 더 버티기가 좋은 색깔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단색화라고 해가지고 그 김창렬 작가라든지 아니면 이호환 작가라든지 그 다음에 박서보 작가님이지. 박서보 작가님도 홍대 출신이고 홍대에서 교수님도 하셨고 이호환 작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에서 대학 나오시고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김창렬 작가님도 이제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적인 작가죠. 히로시 스키모토도 굉장히 좋은 학교 출신이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작가님이시고 또 철학 베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사이드 아티스트로서 성장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학교를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강단에 있지 않고 유튜브를 찍고 상업을 하는 사진 작가일 수도 있는데 인사이드 아티스트랑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라는 걸 딱 잘라서 나누자는 건 아닌데 지금은 그래도 아웃사이드 아티스트의 영역이 더 넓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갤러리나 뭐 이런 데서 전시를 한 적도 있어요. VIP들 모시고. 근데 이제 제가 작품을 세일즈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작품 앞에서 자랑 아닌 겸손 아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이 힐링하우스라는 시리즈가 제일 유명한데 할렘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뭔가 가꿔지지 않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가난한 건물일 수는 있어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달랐어요. 저는 조금 나름대로 작가로서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낙후된 도시를 찍어서 부유한 계층이 보는 공간에 그 작품을 걸잖아요. 좀 이중적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제 가야 되는 길을 인사이드 아티스트로서 고귀하고 노블레스하게 보이는 부분보다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내 감정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작가로서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저 말고 다른 사진 쪽에 있는 분들도 검색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이나 카메라 기능이나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각각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되는 부분에서 학력이라든지 인사이드 아티스트로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할 수 없다면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인사이드 아티스트, 아웃사이드 아티스트하고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